6.5절 펌프의 여러 현상, 그 중에 6.5의 1절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의 강의에 대해서는 유체학 1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이어서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의 8절 전기압 및 공동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장의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력학 부분에서 다 배워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동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연력학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겠죠. 물의 포화 온도, 물의 포화 압력, 전기압, 주어진 온도에서 액체와 상평을 이루는 전기 압력을 나타내며 실제 포화 압력과 같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은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게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물은 1기압 때 101.35kPa인데 101kPa일 때 100도씨에서 비등 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압력이 낮아진다. 70.14kPa이면 90도씨에서 끓을 것이고 그 사이면은 95도, 96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면 물이 끓는 점이 낮아지겠죠. 이 관계를 우리는 서로 포화 압력과 포화 온도라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20도씨에 물이 있다면 이 사이에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의 전기의 압력 바로 20도 같으면은 2.34kPa 이것이 전기압이라 하고 포압력과 사실은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부 다 연력학에서 다 배우는 얘기고요. 유체학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표를 이와 같은 표를 보기 좋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즉 이쪽에 압력, 포화 압력이 되겠고 이쪽에 온도, 포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도씨 101.3kPa일 때는 1기압 100도씨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기압 101.3kPa에서는 보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60도씨 물의 상태죠. 1기압 60도 물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가열한다면 온도는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죠. B일 때 물이 끓겠죠. 이 곡선상 다시 말하면은 포화 압력, 포화 온도 곡선상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액체와 물의 액체와 전기 상태의 기체 상태인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가열하면 이 상태 그대로 있겠죠. 다 증발할 때까지. 다 증발하면은 이제 기체가 다 전기밖에 안 남겠죠. 증발하고 나면 전기 계속 가열하면 전기 온도는 계속 상승합니다. 100도, 200도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체 상태죠. 이렇게 101.3, 1기압에서는 이렇게 가열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다른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또 이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 높은 산 쪽으로 이쪽 A에서 자 압력을 낮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태에서 그냥 60도씨 상태입니다. 60도씨의 상태에서 압력이 점차 아까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고요. 이제 압력을 점점 낮아진다면 이렇게 점점 낮아지면은 이 다 물이죠. 낮아집니다. 높은 산에서 80kPa에서 60도씨 이러하다가 D 상태가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물과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돼요. 그거보다 압력이 더 낮아진다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상태 E라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압력에 60도씨 물이 아니고 이제는 전기겠죠. 기체 상태겠죠. 즉 D 상태에서 끓겠죠. 물이 압력을 더 계속 낮춘 다음에 물이 끓습니다. 이 상태는 물이 끓는 쉽게 말하면 끓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도씨에서 20도씨 여기네요. 자 20도씨에서 1기압 물이 아니고 만약 압력이 무지 낮아진다면 역시 요 포화 20도씨에서 2.34kPa보다 낮아진다면 물은 증발하겠습니다. 물이 30도 같으면 4.25. 즉 요 설명을 보면 되겠죠.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이 포화 압력보다 낮은 상태가 되면 물은 끓는다. 증발한다. 그것이 바로 공동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 캐비테이션이라고 공동현상. 액체의 유동에서 어떤 곳에서의 압력이 작동 온도에서의 작동 온도 지금 20도라고 합시다. 20도씨 포화전기압 20도씨의 포화전기압 2.34kPa이죠. 보다 낮으면 물인 경우 액체가 비등하여 수증기가 상온인데도 20도씨인데도 물이 막 끓습니다. 어떤 경우에 압력이 아주 낮다면 이와 같은 현상을 공동현상, 영어로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 캐비티가 뭔가요? 캐비티. 스펠이 맞는지 모르는 캐비티. 아는 사람 있나? 영어 공부할까요? 캐비티. 모르겠다. 케이브. 동굴이죠, 동굴. 동굴의 뜻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암석이 뻥 뚫려 있는. 마찬가지 캐비티. 뻥 뚫려 있는데 어디에서? 지하. 충치가 되겠죠. 뻥 뚫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 캐비테이션, 그런 뻥 뚫힌 상태가 되는 거, 캐비테이션. 물이 있는데, 공기 정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뻥 뚫혀 있는 것처럼,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보통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펌프의 입구라든지 터빈의 임펠러 날개 끝 막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은 속도가 아주 빨라지면 이와 같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나중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진동과 소음. 물이 싹 지나간 중간중간에 공기가 있으니까 진동이 생기고 소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임펠러 또는 케이싱에 부식이 생기겠습니다. 보통 날개 부분에서 압력이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공기가 생기면, 기포가 생기면 거기서 부식도 생기고 등등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정과 효율이 감소하여 흡입력이 떨어지고 결국 펌프의 동작을 멈추게 되겠습니다. 발생한 기포가 파괴될 때의 충격으로 피팅, 전부식이라 그럽니다. 등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캐비테이션의 방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바로 이어서 우리가 MPSH, 유효 흡입수도에 대한 흡입수도 마치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를 쉽습니다만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펌프가 있으면 보통 펌프는 물이 낮은 데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면은 이 차이가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높은 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데 있을 때도 펌프를 보다 낮은 데 하면 요 압력차, 높은 압력이 전달되니까 캐비테이션을 방지합니다. 흡입관 직경을 크게 하면은 속도가 줄어듭니다. 속도가 줄어들면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펌프 입구에서 펌프 회전수를 낮춥니다. 마찬가지 펌프 회전수를 낮추면 속도가 줄어들고,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서 흡입하면은 펌프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유효 흡입수들, 지금 거의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그걸 배우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거는 유효 흡입수도에 대해서는 이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교 5의 1절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